야쿠자 영화를 보면 손가락이 몇 개 없는 등장인물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이들의 손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야쿠자 사회의 야만적인 사적 제재, 단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쿠자 사회에서 규율을 위반한 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싹둑 해서 사죄의 대상에게 바치는 일, 이 단지 행위를 엔코즈메라는 은어로 부릅니다. 야쿠자 사회에는 단순한 폭력 행사부터 조직에서 내쫓는 파문이나 절연 등 규율을 어긴 사람에게 내리는 다양한 처벌 방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엔코즈메는 다른 처벌들과 다르게 잘못한 사람 스스로 행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 분위기는 강제적일 수 있지만요. 스스로 잘라낸다 쉽지 않아 보이죠? 야쿠자 영화나 게임에서 그들의 남자다움을 보여주기 위해 과장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엔코즈메는 실제 야쿠자 집단에서 널리 벌어지고 있는 사적 제재입니다. 야쿠자 사회에서는 이런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진정한 남자다 라는 다소 삐뚤어진 관념이 깊게 박혀있기 때문에 이런 야만적인 행위가 서슴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폭력단과 그들의 범죄를 통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시행한 폭력단 대책법에도 이런 단지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손가락을 의미하는 유비에 짧게 하다라는 의미의 쯔메루를 더해 유비쯔메라고 명시하며 폭력단원이 그 소속하는 폭력단의 통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사죄 또는 그 소속하는 폭력단으로부터 탈퇴를 용인받는 것의 대가로서 기타 이와 유사한 취지로 손가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잘라내는 것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고, 지정폭력단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이것을 강요, 권유, 조장하거나 도구 제공 등 기타 행위로 보조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까지 명시해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제 야쿠자 사회에서 자행되고 있는 사적 제재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옛날 이야기지만 1971년 조사에 의하면 당시 야쿠자 구성원의 42%가 엔코즈메 행위로 손가락을 잃었고 그중 10%는 2번 이상 엔코즈메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단지 행위는 에도 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쿠자의 전신 중 하나인 전문 도박꾼 집단 바쿠토에서 도박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돈 대신 손가락을 받아간 것으로부터 유래됐다는 설이 있고, 혹은 사기를 친 사람의 것을 잘라냈던 일로부터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시절 도박판에서 손가락의 개수는 신용의 척도였다고 해요. 또 과거 야쿠자 사회에서는 칼을 자주 사용했는데요. 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잡을 때 제대로 힘을 주기 어렵기 때문에 사죄의 대상에게 자신의 무력감을 드러내고 그의 보호에 더 의존하겠다는 의미로 단지 행위를 시작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엔코즈메는 언제 행해질까요? 첫 번째, 자신 혹은 자신의 부하가 조직의 규율을 어겼거나 조직의 체면을 구기는 행동을 해서 오야붕에게 용서를 구할 때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죠. 두 번째는 조직 간의 다툼을 끝맺기 위해 화해 혹은 중재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수가 피를 흘리는 전쟁보다 누군가의 손가락 하나로 끝내는 것이 싸게 먹힌다는 것이죠. 다음은 조직에서 탈퇴를 허락받기 위해서입니다. 단지 행위를 법으로 콕 집어서 금지하는 것도 이 끔찍한 행위가 야쿠자 구성원의 사회 복귀를 막는다는 이유가 큽니다. 이외에 과시하기 위해서 엔코즈메를 행하는 극소수의 사례도 있다는데요. 단순히 남자다움을 드러내기 위함일 수도 있고, 과거 야쿠자의 위세가 상당했을 시기에는 어디를 가도 이 손만 보여주면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최근엔 야쿠자 조직이 현대화되었고 무엇보다 법으로까지 명시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코즈메를 합의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야쿠자 영화에선 엔코즈메를 부엌칼을 이용해 혼자서 행하는 것으로 자주 묘사하지만 실제로 혼자서는 어렵고 부엌칼로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도구들을 이용해 동료의 도움을 받아 잘라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역이나 조직에 따라서 그 방식도 판이하고요.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방법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온 손가락은 천으로 감싸서 오야붕 혹은 사죄의 대상에게 전달됩니다. 처음 잘못했을 때는 새끼손가락, 이후 다시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약지, 중지 순서로 행하고요. 엄지와 검지는 밥을 먹을 수 있게 남겨둔다고 합니다. 3개나 잘렸는데도 계속 야쿠자 조직에서 밥을 벌어먹고 있다면 그것도 여러 의미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죄의 경중에 따라 몇 개의 마디를 잘라내는가도 결정된다고 하고요. 타 조직에 보내는 경우에는 손톱이 붙어 있어야 하고, 조직 내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손톱이 없는 마디로도 해결이 가능하다는 세세한 규칙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내진 손가락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선 자세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몇 관계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사찰에 가져가 묻기도 하고 포르말린 등을 이용해 보존하는 고약한 취미를 가진 사람도 있고 이리저리 오고 가는 상황에서 분실되는 일도 자주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끔찍한 행위이고 요즘엔 사회의 눈초리도 따갑기 때문에 야쿠자 조직에서 탈퇴한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숨기기 위해 인공 손가락을 끼우는 일도 많고 발가락을 이식하는 등의 재건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야쿠자 사회의 잔혹성을 엿볼 수 있는 사적 제재, 엔코즈메. 이것이 이웃나라만의 이야기도 아니고 8, 90년대 한국의 조직폭력배와 일본 야쿠자의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에 국내 폭력사회에서도 비슷한 문화가 퍼져나간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이런 야만적인 행위와 폭력단체의 근절을 기원하며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